자, 저번 시간까지 판별식 연습을 잘 했을 텐데, 사실은 이제 그 판별식이 그 정도에서 끝나지 않고, 나중에 실제로 이제 문제집 같은 RPM을 풀어보면 알겠지만, 여기서 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문제를 여러 번 반복적으로 연습장에다가 반드시 풀어봐야 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2차 방정식 근과 계수와의 관계인데 이것은 이제 중3 때 했던 내용이기도 한데 중3 때 내용이 다시 생각이 안 나면 여기서 조금 더 잘 봐야 됩니다. 자, 여기는 2차 방정식 근과 계수와의 관계고 나중에 이제 3차 방정식, 고차 방정식을 배우게 되면 3차 방정식 근과 계수와의 관계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 시간에는 2차 방정식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하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앞쪽에서는 2차 방정식을 직접 풀어서 근을 찾았잖아. 그러니까 그때 이제 방법이 뭐가 있었는지를 잘 생각해 보면 인수분해를 하든가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하는 게 가장 편하지. 근데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러면 어디다가 집어넣는다? 근을 찾기 위해서 근의 공식에다 집어넣을 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근의 공식에 넣을 때도 짝수 공식이 되면 짝수 근의 공식을 반드시 연습을 해서 짝수 근의 공식에다 넣는 연습을 하라 그랬지. 그럼 여기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굳이 근을 찾지 않고도 개수만 가지고도 2차 방정식 두 근의 합과 곱은 찾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는 근을 찾는 게 아니고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이게 안 나오는 단원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모든 단원은 이제 다 나올 거야.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이것도 그냥 딱 입에 붙어야 돼. 이 말도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 두근의 곱, 알파 베타 이런 식으로 해서 두근의 합을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a분의 b다. 근을 몰라도 2차 방정식의 개수만 가지고 두 근의 합을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근을 모르더라도 두 근의 곱은 개수만을 가지고 구할 수 있다. 그래서 가만히 식을 보면 이 a 값으로 다 나누고 있죠. a분의 b, a분의 c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합일 때는 부호가 바뀐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b가 두 근의 합공식이고 두 근의 곱공식은 a분의 c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걸 가지고 합과 곱을 구할 수도 있고 거꾸로 합과 곱을 알면 2차 방정식을 작성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죠. 뒤에 이제 문제 풀어보면 다 나와요. 자, 여기 보면 자, 다음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과 곱을 구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자, A 값은 현재 1이고 B 값은 마이너스 5고 C 값은 4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 두 근의 곱 알파 베타 이걸 구하는 건데 공식이 두 근의 합일 때는 마이너스 a분의 b죠. 그러니까 1로 나누는 건데 나눌 게 없어. 그러니까 사실은 b 값과 c 값만 보면 되는데 부호가 바뀐단 말이야. 합은. 그래서 두 근의 합은 5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a분의 c죠. 근데 a가 1이니까 그냥 c 값만 쓰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개수가 있을 때도 있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6번 같은 걸 보면 a가 2잖아. 그러니까 2분의 4, 2분의 9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합일 때는 부호가 바뀌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고 곱은 그대로 나눠요. 2분의 9 이런 식으로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뭐 기본입니다. 당연히 알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서서 1단원 같은 데서 했던 변형식이 여기도 똑같이 나온다고 보면 돼요. 자, 두 근의 합과 곱을 기본적으로 찾으라고 해요.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을 찾으라고 하죠. 근데 여기도 a 값이 1이기 때문에 부호만 바꾸면 되죠. 합은 그래서 2. 그다음에 곱은 그대로 마이너스 1 이렇게 찾아놓으면 이제 3번부터는 이 뒤로는 쭉 변형식인 거죠. 그러니까 분수일 때는 통분을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서 합과 곱 넣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 4번도 마찬가지죠. 차의 제곱이다. 그럼 차의 제곱은 합의 제곱 빼기 4알파 베타다 라고 변형식 외웠죠. 까먹었으면 다시 외워야 돼. 이 변형식은 1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고3 끝까지 모든 단원에 다 나와 그냥. 그러니까 항상 구구단처럼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자,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기본적인 변형식이죠.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에서 2알파 베타를 뺀다. 이게 변형식이고 6번은 통분해보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이렇게 되니까 요 값 5번에서 구한 거 넣어주면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해주면 된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게 기본입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 구하고 마사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구해요. 3 이렇게 구해놓고 뒤에서는 쭉 전개해갖고 더한 값 곱한 값을 넣는다거나 변형한다거나 이런 거죠. 자 6번 요 세제곱 공식만 한번 써보고 갈까요? 자 이것의 변형식은
더한 값의 세제곱 빼기 3알파 베타의 알파 플러스 베타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까먹었던 식들이 있으면 이 단원에서 다시 또 한번 외우고 지나가는 거야. 그리고 연습장에 외워질 때까지 쓰고 나서 외웠으면 다시 풀어. 알겠지? 그리고 공식을 까먹어서 앞에 걸 다시 봤다. 그러면 그런 문제는 2번, 3번 풀어. 알겠지? 앞으로도 계속 그것들이 문제가 될 거예요. 자, 이번엔 이제 거꾸로 한번 해볼까요? 자, 2차 방정식을 작성 한번 해봅시다. 자,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 이런 방법인 거지.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1과 3이 두 근이면서 2차 항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구해라. 그러면 합과 보급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근이 1과 3이 나오려면 인수분해가 이렇게 됐겠죠. x 빼기 1, x 빼기 3. 그러니까 이것을 전개하면 x제곱 빼기 4x 더하기 3은 0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이건 이제 무식화 방법이고 이렇게 안 하고 나중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인수분해 방법을 쓰지 말고 이게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야. 장기적으로. 그냥 여기서 두 근을 알아? 그럼 두 근의 합을 바로 구해. 그럼 더하면 4잖아? 그 다음에 곱해. 그럼 3이잖아. 그러면 합이 4가 되려면 x제곱으로 시작했으니까 부호가 바뀌어야 되니까 빼기 4 이렇게 오면 된다고. 그 다음에 합이 3이려면 더하기 3은 0 이런 식으로 오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무리수 근이 나타날 수도 있고 i가 나타날 수도 있죠. 허수근이. 그럴 때에는 이렇게 인수분해하는 방법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냥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을 바로 찾아서 막바로 2차 방정식을 작성할 수 있게 그렇게 연습을 해두셔야 돼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야. 이런 4번이나 5번 같은 것 때문에. 봐. 이걸 갖고 인수분해를 한다고 생각해봐.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치? 그런데 이걸 가지고 그냥 합과 곱만 찾아봐. 얘네 둘 더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4잖아. 얘네 둘 곱해봐. 4 빼기 2니까 2잖아. 그러면 2차 방정식 바로 작성되죠. x제곱에 합은 부호가 바뀌죠. 그러니까 더하기 4x 얘는 그대로 와요. 더하기 2는요. 금방 작성되지. 그지? 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허수를 인수분해 하려면 굉장히 복잡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합을 구하는 거야. 그럼 합을 구하면 2잖아. 곱을 구해. 그럼 1 빼기 4, 4, 16인데 i제곱이니까 더하기 16 해서 17 이렇게 나오겠네. 그러니까 x의 제곱 부호 바뀌어서 빼기 2x 더하기 17은 0 이렇게 작성하는 게 훨씬 빠른 방법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합과 곱을 사용해서 2차 방정식을 작성해라.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조금 응용이겠네. 38번은. 자, x제곱 빼기 3x 더하기 1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데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물어봐도 푸는 사람은 이걸 구해야 돼. 더한 값과 곱한 값. 더하면 3이고 곱하면 1이지. 이걸 찾아놓은 상태에서 마이너스 알파와 마이너스 베타가 두 근인 어떤 새로운 2차 방정식을 작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두 근의 합과 여기서도 두 근의 곱을 구할 건데 얘는 근이 알파 베타가 아니라 빼기 알파와 빼기 베타가 두 근이잖아. 그러니까 합도 빼기 알파 빼기 베타 이렇게 되는 거고 곱도 빼기 알파 곱하기 빼기 베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로 묶여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는데 더한 값이 3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합이 마3인 거고 얘네 둘은 곱하면 똑같아요. 알파 베타 1인 거야. 그러면 2차 방정식 작성하면 x제곱에 부호 바뀌죠. 그러니까 더하기 3x 더하기 1은 0 이렇게 작성되는 거고 만약에 근의 모양이 바뀌었다. 2번처럼 바뀌었다. 그러면 알파 더하기 1과 베타 더하기 1이 두 근인 거야. 그럼 어찌됐든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이라는 것은 합은 알파 더하기 1과 베타 더하기 1을 더하는 거고 곱이라는 건 알파 더하기 1과 베타 더하기 1을 곱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2 이렇게 될 거고 곱은 다 전개하니까 알파 베타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 놓고 우리가 위에서 구해놨던 합에다가 3을 넣어주면 얘는 5가 될 거고 얘는 여기는 3이고 여기는 1이잖아. 그럼 또 얘도 5가 되겠네. 그러니까 2차 방정식 작성하면 x제곱 빼기 5x 더하기 5는 0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근의 모양이 바뀌어도 똑같이 합과 곱을 계산해서 2차 방정식을 거꾸로 작성할 수 있다. 이런 걸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켤레근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켤레근이라는 거. 근데 이게 조건이 굉장히 중요해요. 조건이. 자, 이 조건을 잘 봐야 되는데, 여기 보면 A, B, C가 유리수일 때와 A, B, C가 실수일 때, 그러니까 유리계수. 다시 말해서 이 A, B, C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2차 방정식의 계수들이잖아. 이 계수들
색깔이 안 바뀌어. 자, 이 개수들이 유리수일 때 우리가 흔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1번은 유리개수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2번은 A, B, C가 실수일 때야. 얘는 유리수일 때, 얘는 실수일 때. 우리가 실개수 2차 방정식 이렇게 불러요.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 유리개수인 2차 방정식, 개수가 다 유리수인 2차 방정식 이런 얘기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 개수가 전부 유리수인데 근 중에 하나가 이렇게 무리수 값으로 나타났어. 그럼 이것과 사이의 부호만 다른 요것도 따라서 근이라는 거야. 그리고 거꾸로 비슷하게 P 플러스 QI가 한 근이야. 개수가 다 실수인데 그런데 또 다른 한 근은 이렇게 켤레로 근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조건이 이런 얘기야. 유리수라는 조건이 빠져 있으면 꼭 이렇게 켤레로 근이 잡히지 않는다는 얘기야. 마찬가지로 실개수 2차 방정식이 아니라면 P 플러스 QI가 한 근일 때 또 다른 한 근이 꼭 P 마이너스 QI인지 모른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밑에를 봐봐. 자,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다음과 같을 때 다른 한 근과 유리수 AB를 구해라 이랬어요. 자, 1-루트 2가 근이면 켤레로 근을 가지면 1 더하기 루트 2도 근이라는 거야. 지금 위에서 설명한 게. 근데 이렇게 되려면 원래 주어진 2차 방정식의 개수가 다 유리개수여야 돼요. 자, 그런데 그 말이 문제 있습니까? 있죠. 왜 있어? 유리수 AB라고 문제에 써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을 잘 봐야 된다. 이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라고. 그리고 40번을 봐봐.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다음과 같을 때 다른 한 근과 실수 AB를 구해라. 아까 39번하고 조건이 다르죠. 얘는 실수 AB잖아. 그러니까 i-1이라는 건 마1 더하기 i라는 건데 이게 근이면 이것과 켤레인 -1 -i도 근이란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실개수 2차 방정식이라는 조건이 있을 때 이렇게 켤레로 근을 갖는다고. 이렇게 유리개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켤레로 근을 갖게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되면 2차 방정식을 아까 앞에 페이지에서 어떻게 작성하라고 그랬어? 인수분해 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대로 두 근의 합과 그대로 두 근의 곱을 구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1 빼기 루트 2와 1 더하기 루트 2를 더하니까 2가 되고 곱하면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작성해봐. x제곱 합은 부호 바뀌죠. 빼기 2x 빼기 1 이꼴 제로잖아. 그럼 a값 b값 금방 구할 수 있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3 더하기 루트 5가 한 근이면 3 빼기 루트 5도 한 근이야. 왜냐면 유리개수 2차 방정식이잖아. 그치? 여기도 마찬가지로 합을 구하고 여기도 곱을 구하면 돼요. 그럼 더하면 6이겠네. 곱하면 9 빼기 5가 되니까 4 이렇게 되겠죠. 그럼 작성하면 x제곱 빼기 6x 더하기 4는 0 이렇게 되니까 a값 b값 다 나오겠지. 허수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두 근이 뭔 줄 알았으면 바로 두 근의 합과 바로 두 근의 곱을 찾는 거야. 더하면 마이너스 2고 곱하면 1 빼기 빼기니까 더하기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겠죠. 그럼 작성하면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는 빵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a값 b값 다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켤레로 근을 잡고 켤레 잡을 때 중간 부호가 바뀌는 게 아니라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바뀐다는 거 앞에서 복습을 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RPM을 좀 빨리 풀어야 돼. 많이. 알겠지? 이런 식으로 2차 방정식을 작성하는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그 2차 방정식 부분이 이제 좀 간단하게 끝났는데 2차 방정식은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2차 함수 부분에서 좀 더 심화가 돼. 그리고 2차 함수를 할 때 너가 공부했던 근해 공식이라든가 특히 판별식에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부등식이 약간 계산이 내가 버벅거리는 거 싶다 그러면은 중학교 거 쌤이 보내준 자료를 계속 풀어봐도 되지만 그냥 이 책에 있는 내용으로 그 부등식 연습을 계속 해도 상관이 없어. 어차피 방정식 부분이 끝나면 고등학교에서도 다시 부등식을 또 합니다. 훨씬 심화해서. 그래서 언제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지 그 정도만 계산이 되면 이제 고등학교 걸로 계속 연습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 풍산자 책을 여기 단원 마무리 여기까지 전부 다 풀고 안 되는 문제 질문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RPM을 계속 풀어야 돼. 알겠지? RPM을 좀 많이 풀어야 돼.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함수로 넘어갈 텐데 2차 함수로 넘어갈 텐데 그 전에 2차 방정식 계산이 조금 자유로워야 돼요.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을 좀 좀 더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 싶으면 그걸 좀 풀고 RPM을 거기 진도까지 나갈 때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2차 함수 부분을 나갈 테니까 오늘 여기까지 해서 2차 방정식을 다 마무리 지읍시다. 자, 여기까지 잘 듣고
문제 쭉 풀고 질문해라.